그러네? 오늘밖에 시간이 없네? 오늘 남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를 했는데, 확률 분포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미지수와 확률이 대응하고 있을 때 이러한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래서 이제 요 1, 2, 3, 4, 5, 6이랑 6분의 1이 대응하고 있어. 이러한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뭐 방법이 이제 좀 몇 가지 있었어요.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었고, 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었다. 이때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또다시 이제 조금 분류가 될 필요가 있었는데, 얘가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와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보통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표를 선호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보통은 그래프를 선호하죠.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저걸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이산 확률 변수를 식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어떻다 하고 식으로 설명하는 걸 이제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범위에서 확률이 얼마가 나와 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건 이제 뭐 확률 분포를 이제 표로 받거나 식으로 받거나 뭐 그래프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면 이러한 확률 분포, 이러한 확률 변수와 확률 사이의 관계가 뭐 이렇다는 이야기구나. 자, 이제 문제가 그래 뭐 그 대응 관계가 이렇다.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뭘 물어봤었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보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구했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라는 건 사실은 자료를 처리하는 그 많은 자료를 다루는 이제 그 방법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90점인 과목이 3개 있고 95점인 게 3개 있고 100점인 게 4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거나 시험지 하나 딱 꺼냈을 때 얘가 90점짜리인 시험지일 확률이 10분의 3, 95점짜리 시험지일 확률이 10분의 3, 100점짜리 시험지일 확률이 10분의 4. 그래서 이러한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때 내가 이제 시험지를 꺼냈을 때 이 점수가 90점일 확률, 95점일 확률, 100점일 확률 뭐 이런 것들이 점수와 대응하고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녀석을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냈을 때 이 녀석의 점수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값, 점수에 대한 기대값 E의 X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더라.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얘가 이건 뭐
도수 분포표라고 하죠. 90점 3개, 95점 3개, 100점 4개 도수 분포표라고 하죠. 여기서 평균 낸 거랑 똑같은 식을 만나게 되더라. 사실 여기서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여기에 다른 숫자가 걸린다고 해서 이 식이 달라질 리가 없다는 게 이제 이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러한 자료들을 만났을 때 얘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걸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더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중간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근데 사실은 이건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던 이제 선행 작업 같은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x 값이 연속적인 값이니까 그걸 다 더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더라. 우리가 정규 분포도 평균이 있었거든요. 정규 분포는 확률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인데 정규 분포에도 평균이 있었거든요. 뭐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거더라.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상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저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료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확률 분포의 형태로 확률 분포의 형태로 바꿔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평균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시간 어디였어?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에요. 확률 변수랑 확률을 일일이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었다.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분산이었죠.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이제 x를 제곱해서 평균 내겠다. x 제곱들이랑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평균 내겠다.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였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얘랑 항상 붙어서 나오는 이제 사이드에 항상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배의 2x 플러스 b와 같다더라. 도의의 ax 플러스 b는 a제곱배의 원래 분산과 같다더라. ax 플러스 b의 표준편차는 절대값 a의 표준편차, 이런 식으로 생겨있다.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에서 요거는 엄청 4번, 8번에서 빈번하게 등장을 하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 중에 좀 특수한 관계를 갖는 분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했습니다. 이하 분포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산 배우기 급급할 때는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고 표준편차 루트 NPQ야 뭐 그거에 집중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수능 단계에 들어가면 제일 이항 분포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이하분포구나 라고 눈치를 챘을 때 문제에 주어져 있는 단서들을 갖다가 사용을 할 건데 이때 얘네들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문장에 적혀 있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수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N은 일단은 뭐 어렵지 않아요. N은 보통 잘 하죠. 총시행 횟수입니다. 이 부분은 장난을 못 치기 때문에 총시행 횟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건 요 P 자리에 A가 일어날 확률이 오게 되는데, 보통 내가 문제를 읽다 보면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이제 좀 느낌을 받죠. 이거 요거 뭐 이렇게 5개 중에 4개를 뽑은 다음에 분자는 뭐 이걸 해야겠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은데 막 확률을 계산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계산을 해요. 이때 내가 지금 계산하는 확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일단 생각을 해주고, 이 X가 보통 문제가 됩니다. 이 X가 A가 일어나는 횟수로 정해져야 돼요. X가 A가 일어나는 횟수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주사위를 던져서 막 점이 막 어디로 갑니다. 그래서 점이 뭐 8에 올 확률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눈에 8이 보이는데 그걸 계속 8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뭐 3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그러면 3이 나오는 횟수로 그 8을 바꿔 와야 되는 거죠. X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3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확률이 그래서 그 X가 뭐 얼마 몇 번일 확률 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점이 8에 있을 확률이 알고 보니까 뭐 3이 4번 나올 확률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에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역할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 X가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의식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은 이러이러한 확률이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일단 X라고 두고, 이 X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X가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다,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이항분포는 단독으로 나올 때는 보통 3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MP, MPQ 정도, 그 정도 물어봐요. 4점으로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정규분포랑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해석이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MP, 분사는 MPQ, 분사는 표준 편차는 뭐 루트 MPQ겠죠. 일단 이렇게 생겼죠. 확률 질량함수 자체는 뭐 딱히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사용하고, 이산항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받았을 때, 또는 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받았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확률을 설명합니다.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정적분 값을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설명하죠. 그래서 뭐 3부터 5 사이의 확률, 그럼 3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해서 그게 확률이에요. 언제나 뭐 이 경우든 언제나 전체 확률은
1이야. 뭐 그거는 뭐 바뀌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밀도함수에 모르는 문자가 있을 때 이게 전체가 1이었지. 여기에서 시작을 보통 하는 거더라. 그러고 나면 이제 확률 질량함수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확률을 설명하고 확률 밀도함수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더라.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도 저도 아닌 아예 그냥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를 해버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확률 밀도함수 정적분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부분이 약간 미묘해요. 교과서에도 들어있는 교과서가 있고 안 들어있는 교과서가 있어. 이걸 빼자고 했었거든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빼자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교육과정 지금 니네죠. 딱 니네 때 요거 개정하면서 아무도 딱히 그걸 넣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슬그머니 들어가 있더란 말이지.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그 교과서 사업을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 참여한 교수진이 달라졌겠죠. 교육과정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즌이 달라지면 또 하시던 분이 뭐 그 직원이 아니니까 뭐 또 똑같이 해주지는 않았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서 이게 바뀐 이력을 몰라서 넣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스리슬쩍 그냥 다시 넣으려는 건가 배경은 모르겠어요. 뭐 교육부 장관이 나와갖고 미안합니다 넣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도요. 그런 거 하실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해요. 전면 등교입니다 뭐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바빠 보여. 고3들 확률 밀도함수 적분 시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신이 없어 보이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결정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뺐을 때 벌어진 일이죠. 이걸 뺐을 때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연속 확률 분포를 설명할 방법이 마땅한 게 없더라. 그래프 그려놓고 나한테 넓이 구하라고 하려는데 이게 곡선이면 적분 못 시키면 방법이 없잖아요. 원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 써버리더라. 얘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적어야 돼? 살릴 방법이 없어 보여요. 3분의 1 x 정도 해야 되나? 뭐 이렇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x의 범위가 뭐 누구부터 누구다. x의 범위가 뭐 누구부터 누구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새롭게 정의를 해버리더라. 그래서 이러할 때 1부터 3 사이의 확률, 뭐 얘는 A부터 3까지에서 A부터 1까지를 빼야 되는 거죠. A부터 3까지의 확률이 A부터 3까지의 확률이 이거고 A부터 1까지의 확률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새롭게 약속을 해버려요. 아예 이렇게 적혀있는 함수는 잘 보면 앞에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라고 안 써있고 그냥 함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률 밀도함수라고 적혀 있는 것만 적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3분의 1 x 적분해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를 만났을 때 확률 변수 사이의 확률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이건 사실은 온전하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연속 확률 변수인데 어디서 설명합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설명할 수 있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확률을 정적분으로 정의한 그런 함수야. 그런 함수로 이용해 그렇게 정의를 하면 저걸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거지 나타내면 확률 밀도 함수야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왜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까? 이것도 나타냈는데 여기 개념이 지금 5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확률 밀도함수 함수로 나타내면 확률 밀도함수로 연속 확률 변수 나타내면 확률 밀도함수라면서요. 그게 5개념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확률 밀도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률 밀도함수는 아니고요. 확률 밀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다 하고 줬을 때만 정적분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넓이 구하러 가는 거고, 그게 아닌 건 아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수투가 아니죠. 고등하에서 공부했던 함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대신에 이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정적분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1부터 3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나는 A부터 적분한 걸 알아. 그럼 A부터 3까지 해서 A부터 1까지를 빼줘야겠다. 수열 느낌에서 가깝나요? 그거 있죠. SN 주고 A3부터 A5까지 다 더해봐라. 뭐 그러면 A1부터 5까지 더한 다음에 앞에 부분 빼.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이게 정의되는 타입이 앞에서부터 X까지로 정의되는 타입이 있고, 문제 털다 보면 뒤에서부터 X까지로 정의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X부터 B까지가 얼마야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그럼 이쪽에서 빼야 돼요. 그때는 또 뭐 그런 것들은 간단한 모식도를 이용해서 그림 살짝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 우리가 정확히는 이전에 공부했던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들은 사실은 이렇게 세 종류였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녀석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이 참. 우리랑 수능 같이 볼 듯. 귀엽다. 됐고, 반은 한 거 맞죠? 반은 했죠? 반은 했어요. 반은 했어요. 반만 적어요. 반만 적어요. 추정 빼면 반은 했어요. 응? 추정 빼고 반이요? 추정 빼면 반은 했어요. 추정 많이 써야 돼요? 추정은 할 말이 좀 있죠. 추정 뭐예요? 추정! 말 말고 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추정 얼마큼 기억나요? 추정 0이요. 할 말이 많다니까? 추정 0. 안 했어. 네, 뭐 평균만 안 했어. 추정은 아예 배운 적도 없다는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해야 돼서 추정 안 돼요. 추정을 할 게 좀 많아요.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새롭게 정의를 해버리는 경우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개념 문제에서 그렇게 막 엄청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엄청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새로움 자체가 변별력이고요. 거기서 막 복잡한 생각들을 해 들어가는 건 확률 쪽엔 보통 확률 통계 쪽에는 보통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이 정도인데 이제 정규 분포라는 게 우리가 있었죠.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밀도 함수가 좀 많이 특이하게 생겼었는데 확률 밀도 함수 식 자체는 필요가 없고요. 정규 분포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x 이퀄 m을 x 이퀄 m 평균이라고 하는데 x 이퀄 m을 대칭축으로 하는 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는 m 플러스 표준 편차, m 플러스 2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 몇 개 더한 거를 눈금으로 하는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있고요. 정규 분포표, 이러한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표준 편차 몇 개를 더한다라고 하는 이 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에서 여기 1, 2, 3을 Z 값으로 바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었죠. 이 평균은 Z 값이 0이었고요. m 플러스 시그마가 Z 값이 1, m 플러스 2 시그마는 Z 값이 2. 이 Z가 뭐였냐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생긴 새로운 확률 변수였다. 이러한 새로운 확률 변수는 평균이 항상 0,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새로운 그 평균과 분산을 갖더라. 그 평균이 0, 표준분자가 1인 그런 새로운 정규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다루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x가 누구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 얘는 작거나 같을 확률 k의 왼쪽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확률이 0.5보다 크면 K가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이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K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K의 위치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복잡하게 주었을 때 막 K부터 M 사이다 복잡하게 주었을 때 K부터 N 사이다 복잡하게 주었을 때 이걸 이제 표시를 해서 이게 둘이 더해서 표시할지 아니면 큰 것을 작은 거 빼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거기까지는 일단 내가 믿을게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그래서 정규 분포로 돌릴 때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x 값이 k라면 z 값이 시그마분의 k-m 뭐 이런 식으로 뭐 x에 대응하고 있는 z 값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같은 건데 눈금을 z로 바꾸면 z가 평균 자리에 z는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z가 s분의 k-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도 똑같은 넓이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얘랑 얘가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된다더라.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러 가는데 이때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더라. 처음에 이제 문장상에서 x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한 거. 그 다음에 그걸 z값으로 바꿔서 z값이 얼마다 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거. z값으로 바꿔놓고 나면 이제 표가 있을 테니까 표를 읽어서 주어진 부분의 확률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을 설명하는 단어고요. 요 안에 확률을 설명하는 기호고 요 안에 우리가 x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저걸 풀어서 그래서 x가 어떻다 하고 일단 x값이 뭐 3이다 아니면 x가 1부터 3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저걸 그리던가 말던가 해야 되는 이러한 계산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 흐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흔히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 만났을 때 무슨 소리냐? 아니 그걸 왜 이해하려고 해? 계산을 하라고요. 지금 부등식을 받았네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는 잠깐 절대값이 있으면 좀 그렇다. 이렇게 할까? 저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나 같은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거 많았다. 그러면 왜 x에서 m을 빼지? 절대값은 뭘까? 그런 거 됐고요. 이렇게 하지. 이거 풀어. 이건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의 범위를 이렇게 그래 놓고
이 부분 확률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그 안 좋은 상황은 이 자리 뭐 P 뭐 이런 게 적힙니다. 그러면 그냥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저거 그냥 방정식, 부등식 그런 겁니다. 풀어. 그냥 방정식을 풀어요. 부등식 그냥 푸는 거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고 절대값 있으면 절대값 풀고 그냥 계산하는 거다.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값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거 만나게 되는데 보통 절대값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과감히 풀어주면 된다더라. 기술적인 부분은 뭐 이 정도 내용들일 것 같아요. 문제 가서 다시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일 것 같고 추정은 다음에 갈까요? 뒷면은 비워놨죠? 뒷면에 썼니? 추정은 다음에 가는 걸로 그러면 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차근차근 가봅시다. 이상확률 변수를 뭐 확률 분포를 이렇게 나타냈다 때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값을 구하래.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1하고 2를 말하는 건데 지금 거기 x가 1, 2, 3 있으니까 뭐 이게 싫다면 어차피 1, 2, 3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굴도 상관없겠죠. A 값은 어쨌든 있어야 돼. 우리가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A가 12분의 1이고 그러면 12분의 5다. (2번은) 우리 아마 몇 번 봤을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도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그 변별력 문제? 고난도 문제? 뭐 이런 느낌인데 두 이상한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다. x도 1, 2, 3, 4, 5, y도 1, 2, 3, 4, 5 그래서 y가 k1 확률은 x가 k1 확률에 2분의 1 더하고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더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 5일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x의 평균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4래요. 근데 y는 y도 1, 2, 3, 4, 5를 가지는데 y가 1일 확률은 x가 1일 확률에 2분의 1 곱하고 10 더하겠대요. 2분의 1 곱하고 10분의 1을 더하겠대요. 얘도 2분의 1을 곱하고 10분의 1을 더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을 묶어내면 1p1, 2p2, 5p5가 될 거고 얘네들은 지금 완전 버려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생략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다 적으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사실 생략하는 것 자체가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적으면 됩니다. 생판 처음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이 문제에서 줬어요. 4라고 줬죠. 얘는 15니까 10분의 15, 2분의 3. 요런 게 있었다. 이 동네가 뭔가 외우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저런 그 새로운 표현을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이제 외웠던 것들을 이제 이해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다. 3번. 주머니 속에 1, 2, 3, 4가 적혀 있는 공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고 넣는 걸 2번 하겠대. 그래서 처음과 두 번째에 A랑 B라고 이름을 주겠대요. 그러면 확인하고 넣을 거야. 그래서 A 빼기 B가 X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제일 작다? 보다 더 작은 게? 마이너스 3. 1 나오고 4 나오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있겠죠? 마이너스 3 되려면 내가 공을 2번 꺼내는데 처음에 4가지 중에 하나 꺼내고 두 번째 4가지 중에 하나 꺼내고 그래서 1, 4 나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되려면 1, 3 아니면 2, 4 나오면 마이너스 2. 이거 다 더해서 1 나오면 내가 맞게 구한 거겠죠? 16. 맞죠? 맞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y의 분산을 구하래요. 우리 흔히 이런 거 시킵니다. 진짜로 뭐 y의 분산을 구하는 건 아닐 거고요. 우리가 4배의 x의 분산을 구하는 거네요. 평균은 0이고 이런 제곱의 평균은 x제곱을 구해서 x제곱이랑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한 것 제곱의 평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2분의 5. x의 평균이 2분의 5라면 x의 분산이 2분의 5라면 y의 분산은 4배의 원래 분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1, 2, 3, 4, 5번이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지? 내가 편집을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일단 조금 쉬었다 합시다. 형이네 형. 엉이 있네. 확률 밀도 함수 한글로 적어줬네요. 그래서 3분의 1부터 a까지 구하래요. 여기가 3분의 1, 이 길이가 4분의 3.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둘이 곱해서 2로 나눠서 8분의 1. 이 부분이 8분의 7.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계산 막 a 빼기 3분의 1 막 이런 거 너무 싫은데. 8분의 1. 이 길이 모르겠어. 이 길이 잠깐 b.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b니까 여기가 8분의 3b.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걸 뺄 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거에서 8분의 1 빼고 8분의 3b를 빼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8을 곱하면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가 8 3b는 3b가 1이야. 거기가 1이면 a도 1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2.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둘이 곱해서 2분의 1. 이러나 저러나 뭐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정적분을 하지 않고 보통은 구할 수 있게 주는 편. 근데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 정적분을 혹시 시킬지도 모르겠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정적분 안 하면 못 풀어요? 그러는데? 그 2차식으로 주면 이 자리에 뭐 이렇게 3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그건 적분 안 하면 꾸불텅거리는 건 풀 수가 없죠. 그럼 못 봐야 돼. 어떻게 풀어요? 적분해서 내가 대신 미안해요. 그렇네. 여기 석분을 왜 따로 만들어? 그런 게 말이다. 누가 석분이? 이게 함정이네. 여기에 4 적혀 있으면 나중에 계산할 때 삑사리 날 수 있습니다. 여기 a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마 제곱 적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 2의 제곱이라고 적어 놓고 풀어야 되고요. 정규분포인데 k-8부터 k까지. 근데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12를 집어넣어서 4부터 12까지. 이게 gk의 최대값이래요. 이거 기억나나요? 정규분포에서 간격 일정하게 주고 k-8부터 k까지면 간격이 8인데 간격 일정하게 주고 넓이가 최대, 확률이 최대.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가장 통통한 부분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게 이 확률 분포, 정규분포의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얘랑 얘 가운데에 평균 m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와 12의 가운데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가운데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8, 평균이 8입니다. 정규분포의 최대값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간격이 일정하게 줘야 이제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거 6번 해봅시다. 매번 시켜보는 문제죠. 자, 그러니까 이걸 a라고 두면 얘가 0.5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0.5 마이너스 a인데 나한테 하라고 한 게 m부터 m 플러스 12에서 m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0.5 마이너스 a를 빼라고 한 거죠. 0.3664. 그러면
2a가 0.8664, a가 0.4332, a가 0.4332라는 얘기는 요 n 플러스 12가 0.4332, 1.5, z 값이 1.5다. 다시 말해서 n 플러스 12가 1.5 시그마다 이런 뜻입니다. z 값은 더해지는 시그마의 개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n 플러스 12가 n 플러스 1.5 시그마가 돼주면 되겠다. 그러면 2를 곱하고 3으로 나눠서 8, z 값은 n 플러스 k 시그마 할 때 k 값이 z 값이다. 근데 왜 0.5 마이너스 A예요? 오케이. 반 갈라서 이쪽이 0.5예요. 그러네요. 8번은 왜 4점이지? 아, x랑 y가 다르구나. 8번. x는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056. 그러면 여기 k 얘가 0.1056, 여기가 0.3944. 그래서 z 값이 1.25. 요거 z 값이 1.25. y는 평균이 65고, 이 표준편차가 2시그마네요. 일단은 그래요. 그거 조금 이따 생각하고,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1.56. 또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z 값이 마이너스 1.25. 다시 말해서 k는 50 더하기 1.25 시그마, 얘의 표준편차 1.25개를 더한 거. 얘는 k는 65 마이너스 1.25 시그마, y의 시그마가 2 시그마였죠. y는 지금 정규분포가 65,4 시그마 제곱, 다시 말해서 2 시그마 가르치고 제곱이거든요. 얘는 표준편차가 2 시그마예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k랑 시그마 다 있어야 되니 연립하면 되는데, 일단 둘이 뺄까요? 둘이 빼서 시그마는 일단 4. 시그마가 4면 k는 55. 둘이 더하면 59.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시그마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z 값은 x의 표준편차 시그마 분의 x 값 k 마이너스 얘 평균. 여기서 z 값 마이너스 1.25는 얘의 표준편차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얘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양변에 시그마 곱하고 50 넘긴 게 저거. 양변에 이 시그마 곱하고 65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게 요거.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식인데 내가 원래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두면 편할 수 있다. 원래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풀이들로 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9번 아까랑 똑같네요. 9번 풀어봅시다. 이 친구가 말이 별로 없어서 4개까지 그래. 맞아. 다니엘이라고. 맞아, 4글자라 그래. 강다니엘은 3글자인데. 강다니엘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아니 유명한 사람 계속.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0.3. 3부터 80 사이 0.3. 근데 이게 0.3, 0.3 붙여서 0.6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M하고 시그마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0.1이 되게 해주는 Z값이 0.25. 그 다음에 0.2가 되게 해주는 Z값은 0.52. 0.2가 되게 해주는 Z값 0.52인데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0.52. 평균을 M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80은 평균에서 시그마가 0.25개. 3은 평균에서 시그마가 마이너스 0.52개. 0.25, 0.52 나름 뭐 되게 감사하게 준 것 같은데 쓸다리가 없네. 여기서 또 이럴 수가 있네. 믿어지지가 않네. 시그마가 100이나 돼? 현실 세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뭐 수학이니까 25. 그러면 25에다 뭘 넣으면 80이 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55? M 플러스 시그마는 155다. 여기까지는 엄청 촘촘하게 왔으니까 이제 슬슬 좀 띄워도 되겠죠? 10번 할 줄 알 것 같아. 11번 되겠죠? 12번 되겠죠? 13번 될 것 같아요. 17번 말하지 마. 혹시 몰라. 15번 하려고 했는데. 표가 이상해. 17번 지금. 선생님. 아. 아까워요. 17번 표가 이상해요. 지금 16번에 있는 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죠? 네? 이게 3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0.4로 간단하게 줬을 수도 있잖아. 0.4. 근데 보기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3점은 뭐야? 3 나오는 Z값이 3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뭐예요? 숫자가? 어? 4987. 이거 16번 보면 다 있긴 해요. 3.0은 없어요. 그거 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3 쓰는 건지 지금 보는 중이잖아. 오 왕산. 와. 근데 이미 썼어요. 7번이 있어. 필요 없어요. 3 필요 없어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풀었어. 필요 없다니까. 18번 해야겠다 이제. 7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17번은 지금 평균이 52인데 60부터 68 사이니까 60은 표준편차 1개, 68은 표준편차 2개, 1하고 2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네요. 뭐야 이거. E의 x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 기대값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x의 평균을 구해라. 평균은 확률변수랑 확률을 다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걸 다 구하는 건 좀 번거롭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니까 원한다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총 시행 횟수 12. 그러면 X라는 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0, 1, 2, 3, 4, 5, 6, 7, 8, 12까지 총 13칸을 다 계산하는 것보다, 그걸 해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MP가 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4. 분산은 MPQ라고 하더라.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냥 얘기해봤지만 참 의미가 없네요. 이 양분법 원래 잘하던 거 아닌가요? 아, 여기가 좋다. 너무 많은데? 와, 이벤트 엄청. 근데 26번까지 설명할 게 없는데 추정으로 넘어갔어. 그럼 추정을 설명을 해야겠네요? 저 짱나나. 아닌데, 이 방송도 끝나니까. 아, 이거. 정교분포 문제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정교분포가 원래 엄청 많은데. 자, 우리가 글씨를 또 써야 되네. 어떤 집단에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 있을 때, 이 자료들을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누면 그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 분산이라고 했죠. 분산의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하고 다닐 수 없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내가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늘 개학한 학교들에서 이제 오늘 뭐 반장 선거한 고등학교들에서 뭐 남학생이 반장인 뭐 그런 뭐 경우들을 알아보고 싶어. 근데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돌아다닐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몇 개를 뽑아서 확인을 해요. 몇 개를 뽑아. 그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몇 개를 뽑아서 표본이라고 하고, 이 표본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보통 표본의 크기는 n으로 둡니다. 크기가 5인 표본 그러면 5개 뽑았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100인 표본 그럼 100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표본이라고 하는 걸 뽑아서 얘의 평균, 얘의 분산, 얘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은 표본의 평균이에요.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들의 분산, 여기는 표본을 이제 몇 개 뽑았죠. 뭐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가 30이야. 그럼 요거 30개 뽑았죠. 30개의 분산, 그걸 표본 분산이라고 해요. 표준 편차를 냈다. 그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상황, 문장을 보는데 뭐 양계장에 뭐가 있는데 그 중에 8개를 추출하여, 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중에 뭐 1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뭐 몇 개를 뽑아요.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닌 거, 한 개를 뽑는 건 그냥 원래 하던 그런 건데,
뽑는 건 뽑는 건데 여러 개 뽑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개 뽑아서 평균 내고 뭐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뽑기 시작해.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뭐 100명을 뭐 추출하여 뭐 이런 거. 그러면 뽑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걸 뽑아낼 때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크다는 건 내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내가 항상 뭐 충분히 큰 것만 줄 테니까 안 그런 걸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긴 한데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는 근사적으로, 이게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뭐 대충 다 뽑은 것 같아, 뭐 이 정도 느낌이란 얘기예요. 대충 다 뽑은 것 같아. 그러면 얘의 분산을, 이 녀석의 분산, 얘의 표준 편차, 이 녀석의 표준 편차라고 이해해도 좋다. 근사적으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모 분산, 모 표준 편차와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얘를 가지고 뭘 할 건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만든다고 치면 평균은 조금 예외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를 만약에 구한다고 쳐도 그건 모분산, 모표준 편차랑 같다고 이해해도 좋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냈어.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좀 우리가 쓸모가 있더라. 그래서 이 녀석의 쓸모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X바가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된다. 뭐 X바가 뭐 이렇게 되는 뭐 애들의 비율이 어떠하다. 뭐 이런 확률이나 비율을 설명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X바가 이러이러한 값이네. 그러면 모집단에 있는 애들의 평균도, 요만큼의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평균이 30이야. 그러면 이거 전체 평균이 한 3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30쯤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 저 X바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쓸모를 가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간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깔끔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살짝 좀 손을 댄 부분들도 있고 막 칼같이 떨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손을 댄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의 결론이 만약에 내가 표본을 이렇게 뽑지 않고 이렇게 뽑았다면 뭐 평행세계 같은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이렇게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다른 세상에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다른 세상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었겠지 않냐. 내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이번 6월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평균을 내고 싶다. 근데 내가 다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반 애들 조사를 했어. 근데 내가 다른 세상에서는 여기서 안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쪽 반에서 30명, 아니면 내가 저쪽에 남해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쪽 반에 25명, 뭐 이렇게 평균을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명수가 달라지면 안 되지만 30명 이렇게 평균을 냈다고 치면 이런 평균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내가 구한 건 이거 하나인데 어쩌면 이 모집단에서 다른 걸 뽑아내면 평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한 다른 표본 평균들까지 다 모아놓은 이런 어떤 가상의 집단을 생각을 해낼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나만 물론 보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걸 얻을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모두 다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사실은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게 x1, x2, x3, x4 이거면 x1, x2, x3, x4를 4로 나눈 거, x1, x3, x5를 4로 나눈 거, 2, 3, 5 다 4로 나눈 거, 뭐 이렇게 5, 6, 8, 9를 4로 나눈 거, 막 이러면서 경우를 바꿔가면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보통 이 동네에서 이제 그걸 표본 평균 내려면 어느 순간 더하고 뭐 이런 컨셉 되니까 시그마가 등장을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이 가상의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추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미안해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n개 뽑았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은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의 확률 변수인데 x바는 표본 평균은 이름은 표본 평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무슨 평균이 아니고요. 이 녀석은 이러한 새로운 집단의 확률 변수인데 이 집단의 확률 변수인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그러한 새로운 집단의 확률 변수더라.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내가 x바의 확률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정규 분포를 이미 받은 거니까 저걸 받으면 저거랑 n을 받으면 x바의 분포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x바의 확률을 요걸 이용해서 정규 분포 구하듯이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더라.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요거 모평균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x바가 있다면 모평균은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했었다. 일단 n이 충분히 클 때 표본 평균 뭐 이건 어쩔 수 없고 표본 분산 표준 편차는 근사적으로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좋다. 그 다음에 x가 여기 있는 어떤 이제 뭐 자료겠죠. x가 이러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어떤 값일 때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이러한 정규 분포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러한 정규 분포의 어떤 확률 변수라고 하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은 이러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이러한 값 x바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 내고 내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가상의 집단에서의 확률 변수가 되는데 이때 이 집단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값. 다시 말해서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한글로 읽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모분산, x의 분산이 뭐 v라면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원래 분산이 된다더라.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더라. 여기서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정확히 이제 뭐 집단이 충분히 크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n이 충분히 크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원래 집단이 정규분포고 정규분포가 아니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x반은 우리가 풀 모든 문제에서 항상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x반은 무조건 정규분포. 그렇게 되는 것만 우리한테 줄 거니까. 표본 분산은 무조건 모분산. 그렇게 되는 것만 줄 거니까.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무조건 모분산, 모표준 편차로 갖다 넣을 겁니다. 문장에서 막 양계장에서 몇 개 뽑았더니 뭐 이런 달걀들의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주면 뽑았더니 얘네들의 평균이 어떻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어떻고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 x바를 값을 준 거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그건 그냥 뭐 표준 편차로 갖다 써도 된다.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내구간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고요. 27번이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이에 x바가 어쩌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이겁니다. x바의 평균은 x의 평균이랑 같아요. 그래서 뭘 뽑고 그런 걸 내가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주어진 단서는 사실은 이거 평균이 6분의 5야 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랑 계산이 똑같은 거죠. A랑 B를 더하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 다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평균 1A 더하기 2B가 6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B가 6분의 1, A는 6분의 3, 2분의 1 A 플러스 이런 A 플러스 이런 낚였네. 쓸데없이 한 줄 더 했네. 지금 보면 28번도 똑같은 얘기 29번도 똑같은 얘기 그냥 요거 똑같은 얘기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뭐라고? 실내 구간 그러네. 실내 구간 다음 시간이죠. 실내 구간부터 뒤에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그러네. 33번까지네. 그러네요. 33번까지입니다. 33번까지 해오고 책은 조용히 해. 실내 구간 빼고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디까지 가요, 그럼? 실내 구간 빼고 그게 어디까지일까요? 실내 구간 빼고 싫어. 평균 뭐야, 그럼 4점짜리가 나오네? 실내 구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네요. 네? 4점 뺀 거예요, 그럼. 4점 전까지, 63번까지. 63번? 실내 구간 여기 있잖아. 109번 실내 구간이네. 109번까지는 안 봤어요. 그럼 108번까지입니다. 쌤 4점은 쌤 몇 번이요? 108번이요. 108번? 108번? 4번까지 빼고. 4점짜리 여긴 실내 구간이 이쪽은 좀 더 많네. 그러네? 108번이요? 금방 해요. 금방 안할 것 같은데. 어차피